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하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북미 수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이민 정책안에 따라 현재 공적 부조 수혜를 받고 있는 32만여 명의 이민자들이 복지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게 될 것이라고 국토안보부가 전망했습니다. 한인 여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프린스턴 대학교의 세르지오 베르두 교수가 결국 해임 조치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 법률에 서명하자 연방 법무부가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말 전 배럴당 $10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하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북미 수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국인들의 문재인 대통령 호감도는 67%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시카고 카운슬이 어제 발표한 연내 미국인 외교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합의에 도달할 경우 북미 간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 시 미국이 경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에도 미국인의 54%는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를 지지한다는 응답도 54%로 절반을 넘었으나 주한미군 전면 철수에는 77%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 취소에는 절반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북핵을 미국에 대한 중대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미국민은 2017년 75%에서 올해 95%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 상승했습니다. 퓨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44%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서 17%가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급등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우호도는 75%에서 80%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요 2개국 중 미래 권력으로 미국을 선호하는 비율은 73%였으며 중국을 선호하는 비율은 11%에 그쳤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새로운 이민 정책안에 따라 현재 공적 부조 수혜를 받고 있는 32만여 명의 이민자들이 복지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게 될 것이라고 국토안보부가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가 이 조치가 발효되기 이전에 받았던 공적 부조 수혜 기록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전체 복지 수혜자의 2.5%인 32만여 명에 달하는 합법 신분의 이민자들이 현재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이민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복지 수혜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영주권 신청 거부를 우려한 이들 이민자들의 복지 수혜 중단으로 연방정부는 연간 약 $15억 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체 이민자의 약 20%가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소셜 시큐리티 보조금과 같은 현금성 공적 부조보다는 푸드 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공적 부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적 부조 수혜 이민자의 85%가 61세 이하의 노동 가능 연령대의 이민자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민연구센터 측은 이번 새 이민 정책안에 대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민자들은 영주권자나 귀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신규 영주권 취득자를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과거 수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새 정책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추방유예 청소년들이나 난민 또는 망명 신청 이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여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프린스턴 대학교의 세르지오 베르두 교수가 결국 해임 조치됐습니다. 대학 당국은 지난해 베르두 교수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이사회는 세르지오 베르두 교수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려는 등 교수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베르두 교수의 해임을 최종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프린스턴대 대학원생이던 임여희 씨가 지난해 4월 지도교수였던 베르두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베르두 교수의 해임 사건이 그동안 미국 대학 내에서 관행처럼 덮고 넘어가던 교수와 제자 간 성폭력 문제를 일깨우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 씨의 성추행 고발에 대해 대학 당국은 베르두 교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8시간의 방지 훈련을 이수하라는 솜방망이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사회적인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인터넷에서의 망 중립성 원칙 유지를 폐기한 가운데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 가장 엄격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해 망 중립성 유지를 둘러싼 연방 정부와 각 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망 중립성 원칙 유지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 중립성 유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인터넷 공급업자들이 특정 컨텐츠나 웹사이트를 선호하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연방의회 또는 다른 주들에서 비슷한 법률 도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캘리포니아주의 입법 조치는 연방정부의 인터넷 규제 완화 정책에 역행될 뿐 아니라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소비자 보호에도 반한다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지난해 인터넷 공급업자들이 고객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의 망 중립성 유지 법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인터넷 공급업자들의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형사법 처벌 연령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뉴욕주가 형사처벌 연령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어제부터 종전 16살에서 17살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또 내년 10월 1일부터는 18살 이상으로 또다시 상향 조정됩니다. 뉴욕주 형사법 처벌 연령이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종전 16살에서 18살로 상향 조정됩니다. 내년 10월 이전까지는 16살의 나이에, 내년 10월 이후부터는 17살의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도 중죄가 아닐 경우 현재의 15살 이하 청소년과 동일하게 사회 갱생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수감돼 가혹한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출소 후에도 정상적으로 학교와 사회로 돌아가지 못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형사법 처벌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뉴욕주에 따르면 성인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살 가능성이 8배 높았으며 다른 재소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확률이 5배 더 많았습니다. 내년 가을학기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파사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학 학자금 보조 파사는 2019-2020 학년도 대학 진학을 지망하는 학생과 대학원생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작성해 연방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정부와 각 대학은 학생 가정의 수입과 자산 등을 근거로 학자금 보조 수혜 자격과 액수를 결정합니다. 파사 접수 자격은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이며 웹사이트에 접속해 서류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파사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어 더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My Student Aid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됩니다. 교육부는 자체 운영 블로그에 파사 작성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외국인들이 해마다 늘어나며 외국인 환자가 건강보험을 악용해 발생한 재정 손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데 224억 원이 지출됐지만 이들로부터 받은 건강보험료는 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치료비 상위 외국인 환자 100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이 22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을 지원받은 100명이 지불한 보험료는 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환자 100명 중에는 중국인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 15명, 대만 5명, 러시아, 일본, 베트남 각 2명, 몽골, 캐나다, 태국, 필리핀, 파라과이, 파키스탄이 각각 1명씩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30명, 51세에서 60세가 28명으로 전체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들 중 60명은 지역 가입, 40명은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3만 2천여 명의 외국인이 치료만 받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우려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석유 거래업자들이 연말 전 배럴당 $10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배럴당 70.78달러 수준이었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열흘 만에 6% 넘게 상승해 75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 가격은 21일 배럴당 78.24달러에서 8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8% 이상 인상된 수치입니다. 유가 상승론자들은 11월 4일 미국의 제재가 발효되면 이란의 석유 수출량은 크게 줄어들지만 이를 보충하기 위한 사우디의 공급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우디는 향후 몇 달 동안 일평균 55만 배럴을 시장에 추가 공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우디는 필요시 일평균 150만 배럴까지 추가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의 석유 공급이 최대 일평균 200만 배럴까지 줄어들 수 있어 공급 감소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가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를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에게 숙박세와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어제부터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서비스 이용 시 일반 호텔과 마찬가지로 5%의 숙박세와 6.625%의 판매세가 새롭게 부과되며 로컬 정부에 따라 최대 3%의 세금을 별도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2019년 예산안에 따른 세금 수입 확대와 기존 호텔업계의 견제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호텔업계는 호텔처럼 운영되는 에어비앤비가 호텔과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에서는 어제부터 전자담배 제품에도 특별 소비세가 신설돼 액상 니코틴 10ml당 10센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이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뉴욕 시내 음식점에서 열린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모임에 참석했다고 일본 민영방송인 TBS가 보도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30여 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북한은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은 이에 어울리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제재 해제를 호소했다고 TBS는 전했습니다. 어제 저녁 칼리지 포인트 멀티플렉스 시네마 주차장에서 신원 미상의 25살 남성이 용의자 일행 중 한 명이 쏜 총에 맞고 사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전 사건 현장 인근 클럽에서 사건 용의자들과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차량을 훔친 뒤 현장 인근인 120스트리트 선상에 차량과 총기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뉴욕시가 운영하는 쉘터에서 생활하는 성인 독신 홈레스는 지난 7월 현재 15,302명으로 집계됐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4년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후 무려 53%나 증가한 수치로 저소득층 주택 공급 부족, 노숙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주택 정책, 감옥 재소자 수 감소 등이 홈레스 증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퀸즈 국립도서관 미첼 린든 분관이 4일 자녀 교육 무료 워크숍을 한국어로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시 공립학교 학부모들이 알아둬야 할 교육 정보와 학부모 회의 참석과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참여 요령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강사로는 브롱스 차터스쿨 for Better Learning의 김수진 한국어 교사가 초청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영상 16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높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